얼마 전 독일 미넨에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터배터리 유럽 2023이 열렸습니다. 3개월 전에 코엑스에서 열렸었던 인터배터리에 전 참가를 했었는데 그땐 내용이 좀 포괄적인 느낌이었어요. 뭐 충전소 얘기도 나왔었고 배터리 팩, 모듈, 뭐 소재, 기타 등등 그냥 2차전지 산업 자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시회였다면 이번에 독일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ESS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날 엔솔과 삼성 SDI는 각각 엔솔은 LFP 배터리 팩을 적용한 주택용 ESS 엠블럭을 출시를 했고요. 보시면 그렇게 막 엄청 위화감 들지 않죠. 약간 냉장고 같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긴 느낌이고 일반 아파트 단지 규모에선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택용으로 특히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할 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렇게 SBB를 내놨는데 이게 조금 더 엔솔 거에 비하면 위화감이 들긴 하지만 이게 좋은 점이 바로 전력망만 연결을 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날 LFP 배터리 시제품도 처음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좀 우호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이러한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잡아놓고 LFP 쪽도 기술적으로 장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빵 맞기 전에 먼저 선빵 때리려 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튼 이번 전시회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LFP 그리고 ESS입니다. LFP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아시니까 비교적 생소한 ESS부터 가보면 실제로 최근 연초에 발표됐었던 에코 프로비엠의 실적 발표만 봐도요. 전체적인 매출 중에서 EV 쪽이 가장 상당했고 반도체 쪽 좀 적었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ESS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ESS 향 매출이 엄청 많진 않지만 ESS도 챙기고 있다라는 거죠. ESS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 남아 돌 때 저장했다가 이거를 부족할 때 쓰게끔 하는 저장 장치예요. 여기 저장해둔 에너지 가지고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쓸 수 있고 요게 저는 탄소 중립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는 EV 배터리 시장에만 관심이 있는데 결국에는 ESS 시장도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ESS 기술력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친환경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ESS에 조금 더 쓰기 좋은 게 LFP 배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그냥 싸구려 배터리라 생각을 하는데 얘네가 저렴하기도 하고 하지만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나오는 게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LFP 배터리에 비해서 비싸고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출력 양 자체가 훨씬 더 큰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힘이 좋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ESS에 쓰이기 좋은 거는 그냥 싸고 안정성만 높으면 수명만 길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LFP 배터리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엔솔도 요번에 주택용 ESS 신제품이 엠블럭 2를 공개를 했는데 요게 LFP 배터리 분야에 엔솔이 선전포고하는 거랑 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EV용 배터리 시장을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ESS 쪽도 우리가 좀 먼저 가보겠다 라는 선전포고로 전 생각이 되고요. 재밌는 거는 중국 난징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올 하반기부터 유럽 시장에다 출시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시제품이 아니라 양산용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런 거 할 수 있어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 이거 팔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삼성에서 발표한 SBB 삼성 배터리 박스는 ESS에 들어가는 내부 배터리 셀이랑 모듈을 박스 형태로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력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모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안정성 문제가 많이 제거가 돼요.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굿 투 유즈 구조로 출시되는 겁니다. 이게 엔솔이랑 좀 다른 점은 얘네는 NCA 양극재와 삼성 SDI가 자체 개발한 최신 소재 기술을 적용을 해서요. 배터리 용량이 3.84메가와트시입니다. 독일 하루 평균에 한 가구당 10kWh를 써요. 그러니까 400가구의 하루 전력 소비량을 충당 가능한 게 요 하나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거는 좀 마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들이나 지역에서는 엔솔 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단지에 사는 국가들에는 요런 거 하나 지하실에다 설치해 놓고 하면 그냥 아파트 한 동 정도는 충분히 쓸 것 같아요. 삼성이 이번에 LFP 진입은 좀 늦긴 했어요. 3사에 비해서는. 근데 얘네가 3원계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가격이 가장 비싸다라고 평가되는 코발트를 뺀 다음에 NMX 배터리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BYD에서는 블레이드 LFP를 장착한 전기차 모델 뭐 이렇게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감정 빼고 보면 나쁘지 않게 생겼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ESS 제품은 배터리 박스를 공개를 했고, CATL 같은 경우에는 LFP 각형 배터리랑 순행식 ESS 제품 공개를 했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뭐 ESS 관련된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드린 바처럼 뭐 엔솔과 SDI가 LFP에 관심이 크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ESS 분야에 있어서 LFP의 적용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3원계가 메인이긴 하죠.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LFP랑 3원계랑 좀 약간 싸우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실상은 그냥 각각 쓰임에 맞게 나뉠 것 같거든요. 그리고 EV형 배터리로 LFP 배터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롱런하기가 쉽지 않은 게, LFP 배터리는 재사용과 재가공, 재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로는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금속 추출이 어려워요. 그리고 채산성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분해도 좀 어렵고, 사용한 금속을 추출해내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려하고 있는 게 IRA로 인해서 제재가 좀 약해진다면 안 그래도 싼 LFP 배터리가 조금 더 강점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향후 2030년부터 유럽이 본격적으로 너네 재활용해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럼 유럽에서 불가하다면 미국도 불가할 거고요.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 불가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LFP 배터리의 진화 버전을 계속 내놓으려고 연구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동 기간 동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조금 더 많은 진화를 하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겠죠. 그 동 기간 동안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거나 수명을 늘릴 수 있거나, 이러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을 메꾸게 된다면 사실상 리튬이온 배터리와 LFP 배터리의 그 간격은 훨씬 더 넓어지겠죠. ESS 시장은 전체 EV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구도는 EV용 시장에서 국내 3사가 집중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리고 그 이후의 버전들이 장악을 하고,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그냥 ESS 쪽으로 전담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중국과의 맞대결 구도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가 누가 더 본인의 약점들을 빨리 메꾸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배터리 유럽 2023도 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것저것 본다면 너무 좋겠지만, 뭐 아쉽게도 이번에는 갈 기회가 없었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향후에 조금 더 집중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